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묽은 용액의 총괄성으로 수업을 진행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전에 한번 중기 압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 기억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하나 가져봤는데, 자, 처음 그림을 보면, 자, 커다란 플라스크에 진공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진공 펌프로 이제는 공기를 빼내주는 거야. 근데 공기를 빼내주기 전에는 당연히, 자, 공기가 이 안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기만큼의 압력을 나타내 주겠지. 기압을 나타내 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수은 기둥이, 자, 공기가 있는 쪽이 기압이 존재를 하고, 자, 반대쪽은 진공이기 때문에 760mm의 지지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건 공기의 일기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요 양쪽의 수은 기둥의 높이를 맞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는 진공 펌프를 이용을 해서 공기를 다 빼줬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지. 그럼 공기를 다 빼주면 양쪽이 모두 다 진공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처럼 수은 기둥의 높이가 높아질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 작은 귀여운 장치 하나가 있지. 자, 이걸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 요런 장치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 물이 아니라 액체를 넣어줬다. 그럼 액체를 넣어주게 되면 이 액체는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증발과 응축을 반복을 하겠지. 그래서 요 안쪽에 이제 액체 알갱이들이 기체들이 들어있게 되기 시작을 하면 얘가 이쪽에서 눌러주는 압력에 의해서 수은 기둥의 높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수은 기둥의 높이가 같아졌었는데 한쪽 플라스크에 액체를 넣었더니 그 액체에 의해서 수은 기둥의 높이가 달라졌다. 그럼 여기 높아진 요 H만큼은, 그치? 자, 요 높이만큼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다? 요 액체 때문에 생긴 액체 증기 압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요 액체 증기 압력은 동적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 액체의 그 증기 때문에 생겨지는 압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증발이 얼마나 잘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증기 압력은 달라진다라고 얘기해 줬었고, 그래서 자, 요 증기 압력은 자, 온도라든지 액체 종류에는 영향을 받아요. 그치? 어떤 종류가 증발이 잘 되거나 휘발성이 있는 액체들은 훨씬 더 증기 압력이 커지겠지. 그치? 자, 그래서 온도와 액체 종류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액체의 양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치? 자, 액체의 양과는 무관하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상치환으로 공기의 분자량을 구해냈잖아요. 그때 물의 온도에 따른 수증기의 압력, 증기 압력을 검색을 해서 찾아냈는데 그때 들어있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었어. 그치? 그래서 이 증기 압력들은 자, 액체의 양과는 무관하고 온도와 액체 종류에 따라서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자, 우리가 여기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서 다시 한번 요 증기 압력을 배울 거기 때문에 조금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자, 묽은 용액의 총괄성 제목을 설명 안 했구나. 자,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얘기는 용액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듯이 자, 반드시 이 용액 속에는요. 두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야 돼. 그치? 누구랑 누구랑? 용매와 용질이 섞여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용질과 용매가 섞여서 고르게 섞여 있는 이 용액이 농도가 너무 진하지만 않으면 자, 일정한 성질들이 나타나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묽은 용액들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 성질의 특성들을 다뤄주는 게 바로 요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고요. 이 묽은 용액의 총괄성의 첫 번째 배워질 게 바로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을. 자, 지금부터 배울 건 뭐다? 용액이라는 겁니다. 자,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 말 그대로 용액이니까 당연히 용질과 용매가 섞여 있을 거고 액체일 거야. 자, 그리고 증기압력이라는 것은 증기가 즉 기체 알갱이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었는데 그 압력이 내려진다라는 거지. 자, 그럼 순수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증기압력은 물이 어떤 한 가지 액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생겨지는 압력을 증기압력이라고 했는데 자, 이 용액은요 두 가지 물질이 섞여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순수한 물질하고 순수한 용매랑 미안. 자, 순수한 용매와 용질과 용매가 섞여 있는 용액의 증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자,
만약에 이 커다란 그릇에 자, 여기는 순수한 용매만 담겨 있다. 우리가 순수한 용매라고 그러면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물만 담겨 있거나, 그치? 에탄올만 담겨 있거나 한 가지 물질만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당연히 용매 표면에서는요. 너무 많이 그러는데 계속해서 뭐가 일어날 것이다? 증발이 일어날 거야. 근데 증발이 일어날 때 용매 표면에 있는 모든 알갱이들은요. 증발의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몽땅 다 이렇게 뭐 한다고 생각하면 돼. 증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증발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줘 보자. 그러면 얘네들은 표면에서 모두 다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증발량이 비교이긴 하는데요. 자, 증발량이 조금 여기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줘 보자. 자, 근데 이제는 뭘 그릴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용액을 그릴 거야. 자, 용액이란 얘기는 그 안에 용매와 용질이 섞여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아까랑 똑같게 그러면 자, 여기는 이렇게 용매 입자가 들어있어. 근데 용매하고 용질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혀 다른 용질들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란 말인 거지. 그치? 요 빨간 알갱이는요, 용질 입자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요 묽은 용액의 총괄성 증기압력 내림에서는 이때 들어가는 이 용질이 비휘발성 용질이라는 조건이 필요해. 휘발성이면은 지도 막 날아가려고 그러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는 용질 자체는 비휘발성 용질이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비휘발성 용질 입자라고 가정을 해줘보자. 자, 그럼 얘는 쉽게 날아가는 애들은 아닌 거야. 근데 자, 벌써 두 가지 조건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용매만 있는 용매 표면에는 용매 알갱이들이 존재하잖아. 자, 근데 용액에는요, 용매 알갱이와 용질 알갱이가 섞여 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표면에 배치되어 있는 용매 알갱이는 용매보다는 용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누구는 증발하게 되는 거야? 용매 입자는 증발할 거야. 용질은 뭐하니까? 비발성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선생님이 그려지는 화살표 숫자만 보더라도 얘네들은요. 용매보다 증발량이 뭐 할 수밖에 없어? 그치, 적을 수밖에 없겠네. 자, 그래서 얘는 증발량이 적어. 그리고 또 하나 이 증발량을 적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용질하고 용매가 용질 입자는요, 용매 입자랑 달라붙으려는 성질이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저 날아가려 선생님이 화살표로 그려놨지만 그 날아가려는 용매 입자를 용질이 잡아당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훨씬 더 증발량은 적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순수한 용매에 증발이 일어나서 얘의 증기압력을 한번 재봤다. 그러면 용매의 증기압력은 용액보다는 증발량이 많으니까 이 증기압력이 높게 나타나겠지. 그치? 근데 용액은 아까보다 증발이 적었어. 그치? 그럼 걔네들이 가서 벽에 부딪히는 힘이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의 증기압력은 뭐 할 수 있대? 낮아진다라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용액이 됐을 때는 순수한 용매가 됐을 때보다 증기압력이 좀 뭐 할 수밖에 없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냥 증기압력 내림이야. 그치? 자, 그래서 증기압력 내림이라는 것은 자, 순수한 용매보다 용액이 되었을 때 증기압력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거를 장황하게 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이 증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뭐라 그랬어? 온도라 그랬어. 그럼 조건을 갖게 만들어줘야지. 온도는 어때야 돼요? 일정해야 돼. 자, 온도가 일정할 때 자, 아까 녹아있는 용질 입자가 뭐라 그랬어? 비휘발성 입자라 했잖아. 그치?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이겠지? 그치? 자, 이 용액의 증기압력은, 자,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 있네. 자,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보다 어때진다고? 용액이 덜 날라가. 그치? 그러니까 용매의 증기압력보다 뭐 해지네? 낮아지는 현상. 요것을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여기에 용액의 증기압력을 우리는
압력이니까 P라고 쓰고 요거를 용액이라고 써줘 보자. 그럼 자,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은 자, 압력 그다음에 여기는 순수한 용매니까 용매인데 이거 글씨가 좀 갑자기 자, 우리 책에도 그렇고 여기다가 P0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P0 용매라고 생각해 줘 보자. 그치? 그럼 요 둘 사이에 차이가 생기겠지. 그치?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델타 P로 나타내 주게 되면 델타 P는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줘야 되잖아? 누가 커 증기 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이 용액의 증기 압력보다 크단 말이죠. 요 값을 빼준 게 바로 증기 압력 내림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를 설명을 다 안 썼어. 자, 요거를 증기 압력 내림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증기압력 내림을 우리는 델타 P로 나타내 주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해요. 정의 자체는 내가 용질이 많이 녹아들어 있어서 용액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증발량이 적어지잖아. 그렇지? 증발량이 적어지니까 증기압력은 낮아지는구나.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보다 용액이 만들어지게 되면 증기압력은 낮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자, 증기압력 내림에서 여기서 그림 하나만 더 볼까?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첫 번째 용액이었는데, 예를 들면 얘는 하나는 무기였고 하나는 설탕물이었다고 생각해. 근데 설탕물에다가 내가 설탕을 더 넣었어. 그러면 빨간 입자가 더 떼지는 거야. 많아지겠지. 그럼 빨간 입자가 이렇게 아까보다 더 많아져 버리게 되면, 얘는 못 날아가. 그치? 얘도 못 날아가. 그럼 아까보다 날아가는 양이 어떠시겠네? 적어지겠지. 그치? 그럼 증기압력은 더 낮아질 거고요. 용액의 증기압력이 낮아지면 증기압력 내림은 어때진다? 그치? 커지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용액이, 자, 이 안에 용질이 얼마나 많이 녹아들어 있느냐는 바로 농도를 얘기해 주는 거야.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증발량은 더 적어지겠네? 증발량이 더 적어지면 증기압력은 더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선생님 계속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자, 써야지. 자, 만약 이 용액의 농도가 지날수록, 자, 농도가 지날수록 증발량은 뭐 하겠네? 증발량은 감소한다. 그치? 증발량이 감소하면 증기압력은 용액의 미안해요. 자, 용액의 증기압력은 더 낮아지겠지. 그치?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농도에 따라서 용액의 증기압력이 더 낮아진다라는 건 알았으니까, 자, 그럼 증기압력 내림은, 자, 정리를, 칸이 좀 좁아질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용액의 농도가 만약에 증가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자, 용액의 증기 압력은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기 압력 내림은 어때진다? 어때진다?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은 변하지 않아. 그치? 자, 근데 누구는? 용액의 증기 압력이 더 작아졌기 때문에 증기 압력 내림은 뭐 해질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자, 이 증기 압력 내림은 온도가 만약에 일정하잖아. 그치? 얘도 역시 증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을 받거든요. 선생님이, 자, 온도가 일정할 때, 구석쟁이다 써가지고 자꾸 칸이 밑으로 내려가네요. 자, 얘네들은 용질의 종류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 자, 봐봐. 자, 증기압력 내림에, 여기 지금 봤더니 요 증기압력 내림에 용매랑 용액은 들어있는데 용질이 안 들어있어. 내가 아까 그 물에다가 설탕을 녹였든 소금을 녹였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기만 하면 용질의 종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용질의 종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렇지? 자, 용매의 종류에는 영향을 받아요. 이 글씨가 좀 이상하게 써지는 것 같은 느낌. 자, 용매의 종류에는 영향을 받고 또 하나가 용질이 얼마나 많이 녹아들어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잖아. 그래서 용액의 농도에는 영향을 받아요. 자, 요 용액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 것을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그래서 용매 종류와 용액의 농도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그다음에 용질의 종류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 그래서 용질의 종류는 상관없고 왜? 뭐라 그랬으니까 이때 들어가는 용질은 무조건 비활성일 거거든. 그치? 그래서 용질의 종류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용액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용질의 양에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지. 용질이 많이 들어있으면 용액의 농도가 어때질 거니까? 진해질 거니까. 용용용용용용만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계속.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책 여러분들 42쪽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와 있었고, 그대로 갖다 붙인 거야, 선생님이. 자, 한쪽에는 설탕물을 넣었어. 처음에는 얘 둘의 높이가 똑같았었겠지. 수은 기둥의 높이가. 자, 근데 물이 계속해서 증발을 하면서 수증기압을 나타내 줄 거고요. 자, 오른쪽에는 설탕물이야. 그럼 여기는 설탕 분자는 뭐 하지 않고 증발하지 않아. 그치? 설탕물만 증발을 하게 될 텐데 똑같은 온도일 거예요. 자, 물 분자의 증발량이 많아서 그치? 순수한 물 분자의 증발량이 설탕물의 물 분자의 증발량보다 많단 말이야. 그래서 증기압 차이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여기서 나타나는 요 H 높이만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증기압력의 차이가 된다는 얘기지. 얘의 증기압력, 여기다 안 쓸래. 저 옆에다 한번 써야 돼. 자, 얘가 증기압력, 차이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각각 증기압력 내림 델타 P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물이 가지고 있는 증기압력에서 자, 용액이 가지고 있는 증기압력을 빼주는 것이 바로 요 델타 H만큼 나타내준다라고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역시 정리 한번 해줘 보면 얘네들의 증발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주면요. 당연히 여기는 순수한 물이에요. 그냥 선생님 물이라고 쓸게요. 자, 증발 속도는 물이랑 설탕물이랑 누가 더 빨리 증발을 할 거야? 그치, 물. 왜? 설탕 입자가 물 분자가 증발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할 거거든요. 그 다음, 자, 증기 압력을 나타내주면. 증기 압력은, 그치, 당연히 증발이 많은 물이 증기 압력이 더 크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타내주는 H만큼이 바로 요 H만큼이 증기 압력 차이가 되는 거예요. 증기압력 차이 또는 우리가 그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커다랗게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증기압력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증기압력 커지고 했었지. 그리고 액체가 갖는 증기압력이 공기가 갖는 외부 압력하고 같아졌을 때를 우리는 무슨 점?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치? 자, 그 외부 압력이 760mm HG 1기압일 때의 온도를 우리는 기준 끓는 점 이렇게 얘기해 줬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역시 이 증기압력 곡선 다시 한번 그려서 여러분 나타내 줄 텐데요. 봐봐. 이건 이게 돼서 좋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 당연히 온도가 될 거고요. 여기는 증기압력이야. 글씨가 찌그러지. 나타내 줄 거야. 자, 그냥 간단하게 숫자 안 쓰고 한번 쭉 그려볼게. 만약에, 자, 어떤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 곡선을 이렇게 그렸어. 얘는 순수한 용매라고 해줘보자. 즉, 자, 순수한 용매하니까 자꾸 어려운데, 물이면 물, 에탄, 이게 하나의 물질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게 되는 거야. 자, 온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증기압력도 높아졌었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하나의 점을 찍어서, 이거는 안 되나? 자, 일정한 온도 T일 때, 자, 얘의 증기압력을, 자, P용매라고 하자. 이 구석에는 글씨가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치? 자, 근데 이 용매에다가 내가 어떤 A라는 물질을 녹였다고 생각해봐. 자, A라는 물질을 녹여서 용액을 만들어주게 되면, 증발이 잘 돼야 안 돼? 안 돼, 그치? 그럼 똑같은 온도일 때도 증기압력이 저 P용매보다는 낮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치? 자,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자, 얘는 용액이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요 아랫만큼 원래는 자, 똑같은 온도에서 요 P용매였던 것이 여기 용액으로 늘어오게 되면은요, 선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얘가 P용액이 되겠지? 자, 그럼 용매가 순수한 용매였을 때, 증기 압력이, 자, 용매에다가 용지를 녹여서 용액을 만들었어. 자, 내가 소금을 녹였든지 설탕을 녹였는지 뭘 녹였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랬더니, 자, 똑같은 온도에서 증기 압력이 내려갔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만큼 내려간 요 차이를 바로 델타 P 증기 압력 내림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만약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선생님 잘 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색깔을 한번 좀 바꿔볼까요? 무슨 색? 이 색? 자, 만약에 여기에 요런 그래프 하나 더 그렸다고 생각해 줘보자. 자, 얘는 똑같은 용매에다가, 자, 용액을 넣은 거야. 이제 웅지를 넣은 거야. 같은 용지를 넣든, 다른 용지를 넣든. 자, 요것도 역시 용액이라고 한번 해줘보자. 요게 용액 A라고 하고, 얘를 용액 B라고 얘기해주면. 자, 그럼 요 용액 B는, 똑같은 용매를 쓴 거예요. 여기는 다. 같은 용매에다가, 자, 용지를 넣어서 용액을 만들었는데, 지금 용액 B는 증기압력 내림이 훨씬 더 커졌잖아. 그치? 즉 똑같은 온도에서 더 증발이 안 돼. 왜 그럴까? 차이는 하나밖에 없겠지. 온도는 똑같고. 그치? 똑같은 용매를 썼단 말이야. 근데 왜 용액 B에서는 증기압력 내림이 더 낮아졌을까? 뭐다? 그치. 농도가 달라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A. 잘못 그렸잖아. 어떻게 하지? 어쩔 수 없어요. 왜 요거를 초점을 잘 못 맞추는 거야, 나는. 그치? 자, 여기를 P용액 B, 여기를 P용액 A라고 해주면, 자, 이때, 자, 용액 A하고 용액 B는요, 농도 차이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용액의 농도는 A가 높다, B가 높다, B가 높겠지. 그래서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증기압력 내림은 더 커진다라는 거. 증기압력 내림은 커지지만, 용액 B의 증기 압력은 더 작아졌잖아. 그치? 그래서 증기 압력은 더 작아지지만 증기 압력 내림은 더 커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델타 P는 당연히 P 어디 여기 P 제로 봤어. 자, P 제로 용매에서 P 뭘 빼준 거? 용액을 빼준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정리 한번 하자. 그러면 이 용액의 농도에 따라서 이런 영향을 받으니까 자, 우리 어, 용액의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는 용액의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는 용액 속에 용질의 지분이 크다는 얘기지. 즉 어차피 용액에는요 용매와 용질이 같이 섞여 있어. 그치? 근데 그 용매하고 용질이 섞여 있는 중에서 용질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용액은 더 진하다. 농도가 더 진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요 우리가 전에 한번 그 기체 혼합기체 할 때 있잖아. 그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 할 때 자, 두 가지 이상의 혼합기체가 서로 반응하지 않고 섞여 있어. 그랬을 때 그 기체가 가질 수 있는 몰 분율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나? 자, 그럼 그 몰 분율을 요 밑에서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요거 하고 다시 올라올게요. 자, 우리가 몰 분율을 뭘 했었냐면 이것도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몰 분율을 만약에 A의 몰 분율이다. 몰 분율은 기호 X로 썼어. 자, A의 몰 분율은 어떻게 나타내주냐면, 이 안에 A의 몰수와 B의 몰수와 뭐 C의 몰수가 뭐 여러 개가 다 섞여 있다고 쳐.
그 중에서 전체 합, 전체 A가 A의 몰수, B의 몰수, C의 몰수 들어있는 총 전체 혼합 물질들의 몰수의 합분의 누구의, 그치? A의 몰수를 비율로 나타내 준 것을 몰분율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기억나죠? 이 몰분율은 무조건 누구만 기준으로 해주는 거야?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 수만 해주자. 라가 되는 거잖아. 입자 수 기준이잖아. 그래서 용매하고 용질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용질의 몰분율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자, 이 안에는 누구밖에 없어? 용질하고 용매밖에 없잖아. 그럼 용매의 몰수랑, 아이고, X가 아니라 N이에요. 용질의 몰수 분의, 용질이니까, 그치, 여기는. N이 자꾸 H처럼 써져서, 여기는 용질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N이 몰라? N이 뭐라 그랬어? 이 N은 뭐예요? 몰수잖아, 몰수. 그치?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누구도 구할 수 있어? X 용매도 구할 수 있잖아. 용매의 몰분율은 전체 용매의 몰수, 용질의 몰수의 합분의 용매의 몰수. 이렇게 구해주는 게 몰분율이야.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것이 그러면 용질의 몰분율하고 용매의 몰분율하고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고? 그치? 1이 나와야 돼요. 지분은 항상 다 합쳐서 1이 나와야 되니까 요거를 우리가 전에 한번 했었단 말이죠. 요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위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자, 용액의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는 용매의 몰수보다 용매의 몰분율보다는 용질의 몰분율이 크다는 얘기지. 그렇지? 몰분율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걔가 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 자 용질의 몰분율이 어떨수록 클수록 용질의 몰분율이 클수록 용액의 증기압력은 어때질까? 어때질까? 자, 생각하라서 용질의 몰분율이 크다는 얘기는요. 용액이 진하다는 얘기였어. 그치? 용액이 진하니까 용액의 증기압력은 잘 증발하네. 증기압력은 더 낮아지겠지. 그치?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걸로 똑같이 유추하는 거야. 그러면, 자, 반대로 용매의 몰분율이 커져. 용매의 몰분율이 커져. 그러면은 농도가 진해진다는 거야? 흐려진다는 거야? 그치? 흐려진다는 거야? 물이 많아지는 거니까. 자, 똑같은 양일 때 용매가 차지하는 지분이 용질보다 커지네? 그러면 용질이 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농도가 흐려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용매가 많아지니까 증발량이 어때질 거야? 그치, 많아지겠지. 따가. 자, 그래서 용액의 증기압력은 어때진다? 어때진다? 그치? 커질 거야. 증가한다 돼? 커진다 돼? 커진다. 된다고. 이게 뻔한 거야. 그치? 그래서, 용매의 몰분율이 크면 클수록 용액의 증기압력은 더 커질 것이다. 이해되죠? 그리고 항상 증기압력의 기준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이 기준인 거야. 자, 이렇게 뻔한 것을 법칙으로 만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바로, 자, 우리, 43쪽에 나와 있나? 자, 두 번째로 배울, 자, 라울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걸 배우고 있는 거지. 좀 일찍 태어났으면 우리가 이걸 다 법칙화했을 거라고요. 그치? 자, 원리든, 과학 원리든, 무슨 뭐 법칙이든 이거 다 우리가 했을 것 같은 느낌이지. 시대를 잘못 타고난 거지. 자, 라울이라는 분은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자, 비휘발성. 계속해서 우리는 묽은 용액에서는 비휘발성 용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 게 바로 뭐냐면, 비전해질이야. 자,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증기압력은 아까 한 말 그대로 반복할 겁니다.
자, 비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증기 압력은 누구의? 용매의 몰 분율에 뭐 할 것이야? 비례할 거야. 그치? 용매의 몰 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농도가 흐르다는 얘기고 용질이 덜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럼 증발 잘 된다는 얘기고 그치? 그러면 증기 압력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용매의 몰 분율과 또 하나 기준은 누구라 그랬어? 순수한 용매잖아요. 자,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의 곱과 같다. 아, 말이 길다. 하지만 이거는 법칙으로, 공식으로 쓰면 아주 간단해진다는 얘기지. 자, 주인공은 누구냐면 용액의 증기 압력이야. 그치? 자, 용액의 증기 압력이니까 누가 돼야 돼? 피용액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용액의 증기 압력은 자, 용매의 몰 분율이래. 우리 몰 분율 X 써놓고 용매 써주면 되지. 그치? 그리고 곱하기 순수한 용매 증기 압력은 P0 용매 이렇게 썼었단 말이야. 요거 나타내 준 게 바로 라울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왜 되나? 그래서 라울의 법칙은 아까 정의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당연히 용매의 증기 압력에서 증기 압력에서 그만큼 뭐 할 거야? 용액의 증기 압력은 빠질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용매의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몰 분율이 크면 클수록 용액의 증기 압력도 커진다라는 게 라울의 법칙이에요. 이 라울의 법칙이 증기 압력 내림은 아니야. 둘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그치? 자, 라울의 법칙이 증기압력 내림은 아니란 얘기지. 이건 그냥 라울은 용액의 증기압력은 이렇게 영향을 받아 라고 얘기를 해준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근데 자, 과학자분들은요, 이걸 가만히 두지 않잖아. 그치? 이거랑, 증기압력 내림이랑 뭔가 비슷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연관성을 가지고, 자, 요 둘을 결합을 시키기 시작을 하죠. 자, 우리가 그 전에 위에서 뭐 했었냐면, 몰 분율 했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용매의 몰 분율하고 용질의 몰 분율을 그대로 증기압력 내림으로, 자, 식을 조금 변환시킬 수 있어요. 어머나. 왜 그랬어? 이렇게 돼버렸고. 자, 우리가 이렇게 써보자. 요거는 유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을 유도하는 방법이야. 자, 용액은 용매잖아. 요 용매는 여기로 들어가 볼까? 자, 요 용매의 몰 분율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아까 용질의 몰 분율과 용매의 몰 분율을 더하면 얼마나 그랬다? 1이라 그랬다. 그치? 그러면, 자, X 용매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니? 1 마이너스 X 용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치? 자, 이걸 그렇게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몇 분까지 내가 하면 된다 했어? 39분. 자, 용액은 자, 1 마이너스 x 용질이라고 쓸 수 있고요. 곱하기 얘가 P0의 용매야. 그지? 자, 이거 분배 법칙 써가지고 자, P0 용매 빼기 x 용질 곱하기 P0 용매 이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자, 이거를 이쪽 저쪽 이항을 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자, P 용매 빼기 P 용액은 자, X 용질 곱하기 P0의 용매가 된다고. 이게 되죠? 자, 그럼 근데 우리 여기서 역시 많이 봤던 거 있어. 요거 뭐야, 이거? P0의 용매에서 T 용액을 뺀 거. 즉,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용액의 증기압력을 빼준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 그치? 델타 P라 그런다 그랬잖아. 증기압력 내림이라 그런다 그랬잖아. 그럼, 자, 증기압력 내림은, 왜 자꾸 가운데 안 써, 지금. 자, 증기압력 내림은 X 용질의 몰 분율 곱하기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의 곱과 같다라는 식이 유도가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식이 나오는데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누구 하나는 자, 하나는 요 라울의 법칙은 용액의 증기 압력에 대한 거야. 증기 압력 내림이 아니라 증기 압력은 용매의 영향을 받는다. 그치? 자, 그래서 미안. 용매의 몰 분율의 영향을 받는다. 용매의 몰 분율이 크면 클수록 용액의 증기 압력은 커진다. 즉, 용질이 덜 들어있어야 된다. 하지만 증기 압력 내림은 반대잖아. 증기 압력 내림은 용액의 증발량이 적어야 돼.
그치? 용액이 증발이 잘 안 돼야 증기압력 내리면 그 갭은 커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 용질의 영향을 받는다고. 용질의 몰 분율이 크면 클수록 용액이 증발이 잘 안 될 것이니까 그래서 증기압력 내림은 커진다가 된다는 얘기지. 이게 됩니까? 자,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이 나타내 줘야 되는 거고요. 자, 절대 라울의 법칙이 증기압력 내림은 아니야. 라울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증기압력 내림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있다가 되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증기압력 내림은요. 크게 우리 아까 델타 P는 그냥 P 용매에서 P 용액을 빼준 거. 이것도 역시 증기압력 내림이 되게 되는 거고 그 증기압력 내림을 몰분율 자, 용질의 몰분율을 적용을 해서 식을 나타내주면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 용액의 농도가 진하면 용액의 농도가 진할수록 용질의 몰분율이 뭐 하는 거야? 증가하겠잖아. 그치? 용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델타 P든 뭐 한다고 증가한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분이긴 한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요. 문제 하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몇 페이지를 보면 되냐면 43쪽을 보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교과서 43쪽에 확인 2번 문제를 봅시다. 자, 25도씨에서 물의 증기 압력은 23.8mm Hg이다. 같은 온도에서 자, 물 180g에 포도당 18g을 녹인 포도당 수용액의 증기 압력을 구해보자. 자, 구하라는 게 뭐냐면 자, 포도당 수용액의 증기 압력이에요. 포도당 수용액의 증기 압력이니까 얘는 P 뭐가 되는 거야? 용액이야. 그치? 자, 그리고 물의 증기 압력이니까 얘는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이야. 그리고 녹아 들어가 있는 게 누구냐면요. 포도당 18g이지. 그치? 자, 포도당 18g인데 물은 180g 들어있어. 그럼 물이 뭐가 될 거고 용매가 될 거고요. 자, 포도당이 용질이 되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물의 분자량하고 포도당 분자량 나왔으니까 각각의 뭘 구할 수 있어? 몰 분율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물이 몇 몰 들어있나 보자. 자, 물은 얼마야? 아래다 구할게요. 미안해요. 자, 물의 몰수는 얼마? 지금 분자량은 18인데 180g이 들어있으니까 얘는 10몰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포도당의 몰은 자, 분자량은 180인데 18, 꺾이는 18g이야. 그럼 얘는 얼마? 0.1몰이야. 그럼 전체 X 용질이니까 용질이 누구야? 포도당이잖아. 자, 포도당의 몰 분율은 10.1분의 0.1일 거고 물의 몰 분율은 10.1분의 10이겠네? 그치? 자,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P 용액을 구하래요. 자, 우리 P 용액 어떻게 구했네요? 그치? X 용매 곱하기 글씨가 위로 올라가요. 자, PX 용매 곱하기 P 순수한 용매의 자, 그럼 지금 X 용매가 물이었잖아. 그치? 물의 몰 분율은 어머나 10.1분의 10 그냥 쓰자. 자, 10.1분의 10 곱하기 자, 순수한 물의 수증기 압력이 23.8mm Hg. 요것만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나오겠네요. 그쵸? 그쵸? 이 계산한 값이 얼마? 23.56이래요. 는 23.56mm Hg. 자, 처음에 얘가 밀리미터 Hg니까 얘도 그대로 밀리미터 Hg로 넣어주면 되게 되는 거죠. 그지? 자, 이런 식으로 구해지든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 포도당의 몰 분율도 구했잖아. 그럼 어떻게 구해도 돼요? 델타 P를 구해도 돼요. 그럼 델타 P를 구하면 자, X 용질 곱하기 P 용매였었잖아. P0 용매. 그러니까 얘는 10.1분의 글씨가
10.1분의 0.1 곱하기 23.8 해서 나온 값을 이거 없던 증기압력 내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3.8에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빼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자, 요 값이 여기 체계부 계산할 값이 나와 있는데 얘가 약 0.24 정도가 나온대요. 그치? 그러면 자, P용액은 델타 P용매에서 뭘 빼주는 거야? 델타 P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까 23.8에서 0.24를 빼주면요. 역시 나오나? 23.56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맞네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 그 다음에 라우레 법칙까지 했고요. 자, 오늘 수업은 진짜 여기까지 맞춰줄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선생님이 출근을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끓는 점 내림하고, 끓는 점 오름하고 어는 점 내림은 수업 시간에 같이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